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이 건조한 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들과 또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특히 겨울철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피부가 취약해지기가 쉬운데요. 자, 오늘은 우리 주부습진이라고 불리는 이 손에 생기는 습진과 박탈성 각질 융해증과 같이 이 건조함으로 인해서 손에 나타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이러한 피부 질환들을 살펴보고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탈성 각질 융해증입니다. 이 질환은 손이나 발바닥에 미세한 구멍 같은 병변이 생기는 세균성 감염인데요. 자, 우리가 손이나 발이 밀폐되는 환경에서 땀을 흘릴 때 주로 많이 발병이 됩니다. 가정주부님, 그리고 식당 종업원님, 영양사나 클리너와 같이 우리 고무장갑이나 장화를 착용하는 경우에 흔하게 발병을 하고요. 세균성 감염이긴 하지만 증상 악화 및 이 치료법에서 건조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질환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요 증상으로는 각질 탈락이 있습니다. 우리 바늘에 찔린 듯 작은 도너츠 모양의 각질 구멍이 생깁니다. 자, 이후에 점점점 커지고 주변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좀 정도가 심해지면 각질이 탈락한 이 속살이 좀 붉어지고 따가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손끝뿐 아니라 손바닥이나 발바닥, 발등에도 생길 수가 있으며 이 염증 반응 때문에 이 악취를 동반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군대 생활하시면서 발바닥에 이런 현상 보신 분들 꽤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코리네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이 세균 종류의 감염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여름에만 발병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겨울철 건조함으로 인해 약해진 피부 장벽, 그리고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와 같은 이러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겨울철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마찰과 같은 물리적 자극이나 세제, 비누 같은 이런 화학적 자극, 밀폐되고 습한 환경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세균 증식, 그리고 이 건조함 때문에 생기는 피부 장벽 자체가 손상을 받는 경우 이러한 주요 악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보습만 신경 쓰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크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도 질환 부위를 막 이렇게 뜯거나 필기도구와 질환 부위에 마찰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학생분들에게서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부습진이나 알바습진이라고 불리는 손습진, 즉 수부습진입니다. 잦은 물과의 접촉 또는 비누나 세제 사용은 피부 장벽을 악화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이 각질층에 세라마이드, 지방산 등 이러한 지질층의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손상된 피부 장벽으로 오염물질이나 민감물질이 침투를 하고 이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나 또 염증 반응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습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습진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고 이 증상들을 대충은 알고는 계시죠? 자, 이 습진은 거창한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냥 피부염을 말합니다. 자, 피부가 좀 붉어지는 홍반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해질 경우에는 붓고 진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증상은 보통 가려움증이 기본이고 열감 및 통증까지 생길 수도 있는데, 자, 피부염이 생기면서 이 손상받은 피부에 당연히 2차적인 세균감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염증으로 인한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부습진은 그냥 물을 많이 접촉해서 생기는 이러한 질환이 아니라 물을 포함한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 것을 말하며 너무 습해도 악화될 수가 있고 요즘처럼 손이 너무 건조해도 악화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손 부위에 생기는 습진, 즉 수부습진이 주부습진, 알바습진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꽤나 좀 적합한 네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척을 위한 뜨거운 물 혹은 환경으로 인한 차가운 물의 접촉, 그리고 세제 및 비누의 반복 사용으로 알러지 유발이 잘 될 수가 있고, 또 이 손에 물기가 세정제로 자주 닦이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 때문에 건조함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피부 장벽의 파괴가 더욱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특히 병원에 따라 치료 효과가 많이 달라지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다른 부위의 습진과 달리 이 수부습진은 이 손 부위의 해부학적인 특징으로 인해 효율적인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대응법과 관리에 대한 팁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보습, 또 보습 해주는 것입니다. 자, 습진의 경우 이 밀폐된 습한 환경도 문제지만 이 상태에서 벗어난 후 자연 증발로 건조시키면서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지겠죠. 자, 이로 인해서 피부 장벽 손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맺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수건 등으로 좀 부드럽게 물기를 닦아내고 핸드크림과 같은 이 보습제를 반복해서 바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박탈성 각질 융해증,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수부습진, 모두 이미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핸드크림을 고르실 때 미리 샘플 등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본인 피부에 문제가 없는 순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겠고요. 또 보습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보습력이 강한 핸드크림이나 보습제의 개수를 막 추가하는 것보다는 문제 없는 제품을 잘 선택을 해서 바르는 빈도수를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위해서는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는 무색을 띠게 되고 무향인 것이 좋겠죠. 자, 손은 특히 보습제를 바르더라도 충분히 흡수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아무래도 닦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포되는 이 보습제의 양이 금방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이후에 20분 정도는 다른 곳에 막 이렇게 손바닥이 묻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효과 있게 연고를 바르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에 병변이 생기면 당연히 미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손과 관련된 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피부과에 내원 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별로는 항생제 아니면 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을 하지만 공통점은 일단 연고, 이 바르는 것을 통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분명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또 먹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를 이렇게 발라도 효과가 크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효과 있게 연고를 바르는 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손바닥의 해부학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손바닥을 이렇게 만져보면 어떻죠? 약간 탱탱하게 다른 피부와 약간 다르죠. 자, 손바닥과 발바닥은 투명층이라는 피부층이 다른 부위와 다르게 한계가 더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습진 연고, 즉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은 경우에 특히 이 병원에서 제일 약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과 같은 이 투명층이 있는 부위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안쪽에 사실 흡수조차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다른 부위에 비해 포텐시가 높은, 즉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원장님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는데 여러 번 발랐는데도 안 나아요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경우 피부과학적으로 밀봉요법, 오클루시브 드레싱 테라피라고 해서 연고를 바르고 무엇인가로 밀폐를 시켜야지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손은 업무나 생활 전반에서 지속해서 다른 부위와 접촉이 발생하는 부위죠.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또 옷에 닦이고 바닥에도 묻고 머리를 이렇게 쓸고 얼굴과 같은 이런 신체 부위를 아무래도 만지면서 금방 지워지게 됩니다. 또 이제 필기도구나 아니면 조리도구나 아니면 책상과 같은 곳에도 묻어서 실제로 필요한 피부에는 이 연고가 충분히 스며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손끝에 병변이 있는 경우는 연고를 이렇게 바르게 한 다음에 비닐장갑 있죠. 그 비닐장갑 끝을 이렇게 잘라서 골무처럼 끼워 넣어서 밀봉하거나 아니면 손등이나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 꺼즈나 밴드 같은 걸 좀 붙여놓고 30분 정도 충분히 연고가 스며들 수 있게 하시면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명층이 있는 이러한 손바닥과 발바닥은 약한 스테로이드를 쓱 발라준다고 안쪽까지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첫 번째, 비교적 강한 타입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밀봉요법까지 해줘야지 흡수가 잘 되고 한 위치에 약물이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극 피하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예방, 즉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손을 더 자주 씻으시죠. 자, 씻을 때는 강한 알칼리성 세제나 비누 등의 사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씻은 후에는 보습제, 핸드크림을 바로 발라줍니다. 자, 설거지를 할 때는 맨손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고무장갑을 껴줍니다. 자, 하지만 이 고무장갑의 성분에도 민감한 피부 타입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자, 이러한 분들은 면장갑을 먼저 끼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을 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특히 이 박탈성 각질 융해증은 습기 찬 상황을 피해야 하고 또 수부습지는 건조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환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손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피부 질환과 관리 방법, 그리고 이 치료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히 이 주부습진의 경우에는 병원에 다니는데도 5년 넘게 만성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흔하시고요. 박탈성 각질 융해증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분들이 사무도구나 피개구가 닿는 부분에 계속 재발을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핸드크림을 사용할 경우에는 만지면서 손실될 것을 고려를 해서 더 자주 바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또한 알칼리성의 비누나 세제, 그리고 고무장갑과 같은 좀 민감 물질이 바로 닿는 것을 좀 피해 주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연고 바르는 방법, 밀폐요법이었죠.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세 피부과 대표 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